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2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시장 마감까지 한 3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특히나 종목 이야기들, 상담들 쭉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이나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 중에 난 이분께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함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리는데요.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또 TV 채널과 동일하게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고민, 궁금사항들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이투자그룹의 하채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많이 밀립니다. 두 분 들어오시면서 왜 이렇게 밀려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아니면은 종목이 급하니까 종목부터 갈까요? 앵커님께서 선택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제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방송을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시가가 차라리 여기에서 낮게 잡고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왜 그러냐면은 시가 대비에 오늘 양봉이죠. 빨간불이 들어온다 하면은 데일리 매매하기에는 오히려 더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시가 대비에 지금 양봉의 지금 상태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께서 오늘 데일리 매매하시기에는 오히려 더 어제보다는 그제보다는 더 수월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대한 관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아시아 시장 전체 다 좀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수들도 봐도 좀 크게 양봉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우라든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밀리게 되면은 어떤가요? 여기 62선까지 그냥 쏙 밀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종목들이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딱 하나만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 지수입니다. 원달러 지수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시장에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5일선을 올려놓은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원달러 지수가 반등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정을 여러분께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원달러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는 이제 역으로 이제 이 5일선을 이탈을 하는 강한 양봉이죠. 자, 10월 4일 이런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자, 원달러의 상승세는 멈추고 시장은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임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 의원님은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 있나요? 그냥 저는 기술적으로 조금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 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우리 지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2선 위로 올라타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으로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중요하겠네요. 630선 이탈되는지 여부 잘 따져보시고 만약에 630선이 이탈된다면 610선 정도까지 스트레이트로 하락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도 2060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일정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 이대로 반등력이 이어지면서 2102선 위로 올라타면 코스닥은 630선을 깨지 않고 반등력이 나와주겠죠.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4448번님의 푸른 기술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해요 말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어떤 뉴스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 관련주긴 한데 자 얼마 전이었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께서
자, 북한에서 원산 갈마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에 아니라 북한에서 이야기가 왔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바로 반응이 보이지 않고 오늘 조금 장중에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추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하락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용 물량이 지금 10% 넘게 좀 잡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여기서 이제 신용 물량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급등하게 올라갈 때 보시면은 보통 3% 이하의 경우가 있었죠. 자, 여기서도 올라갈 때도 어떤가요? 3% 이하, 2.3%, 2.9%였네요. 이 정도 선에서 있다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그 이상은 훨씬 더 지금 많이 있고 이게 주가가 빠지면서도 신용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신용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매매를 할 때 아무래도 빚을 내서 매매를 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11,100원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그때 단기 리바운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0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짧게 뭐 손절 3% 목표가 한 5% 좀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5192번님께서 두산 퓨어셀 8,250원에 보유했는데 더 갈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더 가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시장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도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48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이미 4,600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8,250원 매수가까지 밀리면 전량 무조건 매도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8,850원 단기 매도 그리고 만약에 8,250원에 빠르게 빠져나왔는데 잘 빠져나왔는데 이 주식이 쭉 밀려 그러면 6,560원 정도에서 단기 접근 한번 짧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짧게 좀 가시는 전략을 주셨어요. 9033번님의 문자입니다. 카카오 매수해요?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문자입니다. 노입니다. 노.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여기에서 선방을 좀 잘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안 좋은 상태가 된다 하면은 자 21선이 무너지게 된다 하면은 쭉 밀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자 주가가 86,000원이었죠. 자 작년 10월에 86,000원에서 159,000원까지 장기적으로 지금 종목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런 또 눌림목이 또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서 눌림목이 한 들어온다고 하면 한 98,000원 정도, 99,000원 정도, 또는 97,000원 정도 이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좀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제가 이제 매매를 노를 말씀드렸던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그냥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조금 들어가셔서 조금 잡아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자 104,000원 정도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손절 3% 또 목표가 5% 목표가는 조금 높네요. 손절가 2%하고 목표가 한 3에서 4%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는데 저는 확실하게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마음 편하게 그럼 어느 정도예요?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카카오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9만 여기 86,000원대잖아요. 그래서 한 9만 원대에서 9만 1,000원, 9만 2,000원 또 이 정도 가격대. 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빠져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은 69,000원 갔다가 여기서 이만큼 빠졌잖아요. 예. 여기서 168,000원에서도 86,000원까지 빠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파동을 보시면요, 이렇게 전체적인 파동을 올라가다가 멈추고 올라가다 멈추고 올라가다 멈추고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조금씩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밑에서 한 94,000원, 95,000원 이 정도 9만원대 97,000원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전략들 주셨고 좀 마음 편하게 매수하자라는 부분이에요. 3993번님의 앞타바이오 22,2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했어요? 뭐 개인 수급주죠. 최근에 난치성 질환 치료제 기업이고 최근에 그 국제 당뇨 연맹에서 우수 임상 시험 사례로 뭐 주목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 하지만 이미 좀 물론 다른 그 신약 치료제 기업들에 비해 다소
상대적 저평가 위치에 놓여져 있어서 일단은 뭐 그닥 나쁘지는 않아 보이지만 19,500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로 대응하셔서 밑에서 재공략하시고 19,5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튀면은 13,500원 내지는 23,500원 내지는 24,0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6765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전에 좀 움직였거든요. 현대엘리베이 76,000원에 보유 중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고민되실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예. 손절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금강산 관광 개발해가지고 자 2014년도 그다음 2018년도 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76,000원 정도 이 정도 되시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올해 10월부터 해서 초부터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일정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바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리바운드 기간을 좀 기다리면서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보시면 또 크게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의 좀 매물대가 잡혀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거기 정도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마시고 매수가에 정리하시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9453번님께서 삼양식품 여쭤보셨어요. 8만 원에 비중 50%.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네, 예. 뭐 최근에 좀 외국인의 사랑도 받고 있죠. 잘 팔린대요. 예, 예. 그리고 뭐 순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이상 조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상태로 89,000원짜리 대략 한 9만 원짜리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9만 원짜리 돌파 못하면 일단 전량 매도 후 다시 밑에서 기술적 재접근 전략. 만약 9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좀 한 단계 윗자리를 살짝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 단계 윗자리는 대략 10만 한 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만 원 단기 매도 전략 돌파되면은 10만 5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지금 기술적인 구간을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고요. 1324번님의 종목 이어갑니다. SK 259,000원에 비중 50%. 오늘 비중들이 전체적으로 높네요. 네. 자 이제 SK 이제 지주회사죠. 요즘 근데 지주회사들이 그렇게 잘 가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없죠. 예, 2007년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재미가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조금 33만 1,000원 가면서 최고가를 좀 갱신했는데 자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보시면은 자 이쪽이죠 반대편에 어깨 자리하고 자이 어깨 오른쪽 어깨 자리 그리고 그다음에 33만 1,000원에 이 좀 머리를 좀 잡아놓고 있는데 이걸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더욱더 나빠지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기술적인 분석에서 일단은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25만 9,000원에 좀 올라오면요 매수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된다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2284번님께서 미스터블루 7,900원 매수가인데 갈 듯 말 듯 마음 졸이게 하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좀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이미 이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번도, 정도 예. 부각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웹툰 기업이라서 이미 시장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또 오늘 또 상승력이 나온 거는 왕이 부장이 이제 방문할 날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 즉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이제 무역 웹툰을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일단은 오늘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다가 그대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7,900원이라 하셨으니 원래는 오늘 빠져나왔어요. 단기 매도하고 그냥 매수가 밑으로 밀리면 그냥 바로 던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7,530원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반등력 나오면 8,150원 단기 매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4번님께서 한빛소프트 4,100원에 비중 50%. 오늘 절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 예. 이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주면서도 자회사를 통해서 드론 관련된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한한령에 대한 해제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해 8월달에 일정 부분 다 끝나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매매를 좀 4,500원이면은 이 전에 지금 4,100원이신가요? 4,100원이면 이 최근에 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일단은 반드시 쉬어갑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비중이 워낙 지금 높으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8월 6일 이 정도 가격이 온다가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중이 많으시니까 그냥 이대로 좀 가져가시면 맞겠고요.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반등이 올라온다 하면 매수가 이 정도 올라오면요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기 박스권 이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대 오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손절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 나오고 나서 자 이게 상승이 나온다 여기서 또 단기 조정하고 상승이 나온다 하면 매수까지 정리하시고 자 8월 6일에 이 가격대라든가 아니면 이 가격대 왔을 때 재매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재매수 시점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9932번님, 카페24 61,000원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다시 매수가 올까요? 하셨어요. 5만 원 아래예요, 지금 가격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카페24 예. 전자상거래 업체이고 이미 이제 상장 시점부터 상당히 고평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거는 예전에 막 한참 막 이렇게 고평가였을 때 20만 원인가 뭐 놀고 있고 막 14만 원 놀고 있을 때 이거는 공매도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이게 이제 6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자리도 솔직히 저평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지금이 기술적 바닥이라고 봐요. 지금이 일단 기술적 바닥이고 이 기술적 바닥에서 48,0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 이상 이대로 최소한 5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짧게 기술적으로 한 51,000원 자리까지만 밖에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최근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카페24가 상당히 아직도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인식이 깔려있고 기술적 포지션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조금 이제 종목별 동향을 보면 사모펀드에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 매수가 만약에 툭 끊기고 다시 매도 물량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페24는 다시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모펀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물량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시 한번 기술적 잡아드리면 지금 이대로 반등력이 나오면 일단 51,000원에서 52,000원 정도 자리 반등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고 조금 잘 나오면은 55,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000원에서 2,000원 자리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매도 고려하시고 돌파되면 55,5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페24 말씀해 주셨고요. 8998번님 LG노텍 여쭤보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대형주 왔는데 126,800원 보유 중인데 더 올라갈까요? 하셨어요. 예. 어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LG 회사하고 그 카메라나 부품 여기 다 생산하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보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가격 조정 장기적인 그 박스권이 이 정도 좀 가격대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한 77,000원, 뭐 63,000원 이 정도 자리가 지금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격 조정이 좀 끝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거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지만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으시고요. 자 이거 MACD 여러분이 다 함께 좀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지표인데 이 지표가 지금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정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자 MACD가 자, 상승 추세에 있지만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하면은 그 가격대에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자, 여기 한 13만 3천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만 원 정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종목은 6940번님 더존 비지온 7만 9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지금 이제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지금 쏟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금융위에서 지정 혁신 금융 서비스 AI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지금 이슈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현재의 더존비즈온은 좀 고평가 상황입니다. 2,347억짜리가 현재 2조 1,275억이죠. 시장에 아주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10배 정도 부각을 받는 격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갈 만큼 올라간 자리니까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79,900원, 다행히도 수익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포지션을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71,300원. 이 자리 전량 익절 자리 아시겠죠? 71,300원까지 밀리면 전량 익절. 자, 이대로 밀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면 73,700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생각보다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다. 그러면 76,900원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비즈온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2819번님 신일산업 2,600원의 비중 20%. 이게 여름 특수주다 뭐 이렇게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선풍기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또 주가도 보면요. 여름 오기 전에 다 고점을 찍습니다. 자, 2012년도에요. 2012년도도 보면 2월 달에 또 2014년도에는 5월 달에 또 올 같은 경우는 또 5월 달에 그래서 여름 오기 전에 이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손절을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배당금도 줍니다. 지난해 25원 줬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게 맞겠고 내년 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가장 좋겠다는 말씀. 내년 봄 되면은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신다면 2,865원 여기를 목표가를 잡고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신일산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162번님께서 컴퍼니 K 8,600원에 비중 30%. 이 컴퍼니 K는 어떻게 할까요? 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제 창투사죠, 그죠? 근데 이제 이미 좀 시장에 부각을 많이 받은 격이고 지금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당연히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8,600원에 물려 계시니까 제가 기술적 포지션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올라오고 있어요. 요 7,920원짜리 돌파하면 8,150원짜리가 저항이 될 것 같고 8,150원짜리까지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와줘야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인 8,650원짜리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은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7,920원짜리 일단은 돌파 여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돌파 못하면 그대로 7,630원 깨면서 눌릴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7,920원 돌파하면 8,150원에서 조금 이제 매도 전략 펼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하면 또 본전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8,15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도 살짝 고려해 보시고 돌파되면 8,650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825번님의 쌍용차입니다. 5,100원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예, 뭐 쌍용차 망했나요까지 이렇게 주주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완성차들을 보면은 다 실적이 대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좀 좋아야지만이 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잘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내연 기관에서의 친환경차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가동기다 보니까는 더욱더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쌍용차 같은 경우는 또 인수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또 자동차들 뭐 코란도라서 티폴리 좀 만들어서 좀 팔리나 싶었는데 다른 데서 또 신차가 나오면서 또 판매량이 좀 부진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예상 컨센서스를 좀 봐도 자 2010년도에 잠깐 지금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이 됐다가 17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는 주가가 쉽게 여기에서 돌려 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출액 같은 경우도 들쑥날쑥합니다. 좀 2017년 대비해서 16년 대비해서 17년에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크게 좀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5,000원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손절하신다는 것도 이미 좀 늦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이제 전환이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진다 하면 어느 정도 쌍용차 같은 경우도 또 거기에 맞춰서 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은 시장의 가치에서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매수가에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예, 지금은 뭐 크게 없으니까 뭐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요. 예, 알겠습니다. 1299번님은 솔리드 5,56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아쉽게도 좀 저항 자리에서 잘못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4,880원 지지받고 있으니까요. 4,88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좀 반등력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이대로 반등을 준다면 또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5,460원 정도 부근에서 또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460원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도 고려 한번 하시고요. 돌파되면 본절 처리하시고, 이대로 밀렸을 경우 4,880원 깨지면 전량 손절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도록 하죠. 9000번님 ABL 바이오 21,500원에 비중 15% 단골 손님이에요. ABL 네. 바이오도. 이제 이중황체가 이제 가면서 지난 12,500원짜리 37,500원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잔고가 바닥에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려면 신용잔고가 줄어들었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돌아서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고, 만약에 장중에 21,500원 딱 올라온다 하면은 미리 걸어 놓으세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남아가지고 어떤 날 갑자기 그 이슈를 동반해서 급등을 시키고 나서 꼬리를 달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 손절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개장하면 21,500원에 매수가 걸어놓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글벳 3695번님께서 7,000원의 비중 3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글벳도 테마주잖아요. 네, 일단은 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상승력이 나오는 이제 예. 동물약품 제조 기업인데, 일단은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다 빠지는 거예요. 원래 이 기업의 안정적인 주가는 3,700원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미 이제 돼지열병으로 많이 이제 부각을 받은 상황에서 잘못 접근하신 거죠. 이런 기업을 접근할 때는 그냥 빠르게 손절이 답이에요. 손절이 답이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5,600원 정도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지금 밀릴 포지션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5,600원 자리까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과거의 주가 3,700원 내지는 4,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돼지열병 관련한 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릴 가능성 존재하니까 일단은 5,600원 지지받고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니까요. 지금 비중이라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물려 들어가면은 일단 타격이 좀 크니까 비중 축소하시고 5,6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반등력 나오면은 한 6,700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글벳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8834번님께서 이 원을 LPG 차량 일반일 판매 가능 시에 테마로 딱 매수를 하셨다고요. 56,000원에. 근데 안 오르네요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좀 이 주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007년도에 좀 강하게 167,500원 좀 찍고 나서 자 43,850원까지 빠졌던 그런 흐름인데, 지금 한 이 정도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 하면은 시장이 더 안 좋다면 이 가격대까지는 좀 내려올 것 같아요. 이 가격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 바운드가 나오더라도 딱 여기 매수가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요 이 자리에서 자 56,000원 매수가에 온다 가면요 정리를 하는 게 좀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좀 비중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이 가격대 만약에 비중이 많지가 않으시다 하면은 45,000원대 오면은 그때 좀 다시 한번 비중을 좀 늘려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원 들어봤고요. 저희가 0399번님의 아모텍까지 할 거예요. 24,770원. 이 종목도 허 의원님이 혹시 할까요? 제가요? 아모텍. 예.
자, 이게 이제 그 안테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갔던 2018년도에 52,900원까지 좀 찍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바운드가 나온 경향이 높죠. 지금 보시면은 올해 1월 달에 좀 찍고 나서 또 4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이때가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올해 또 시장이 8월 달에 안 좋을 때 단기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장기적으로 좀 빼고 나서 다시 또 바운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같이 동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찾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좀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었던 일단은 여기 가격이죠. 26,400원이네요. 26,4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가 24,770원이니까 매수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손절가는 매수가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감지수 이제 저희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네요. 2084.23포인트 지금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0.37% 하락 마감입니다. 오늘 뭐 206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루간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067까지 밀렸습니다. 일단은 뭐 남미 국가에 대해서,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다, 관세면이 돌아왔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고요. 미국 증시도 밀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전부 다 파란불이었는데, 여전히 파란불은 맞지만 그래도 낙폭을 저점 대비해서 한 17포인트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잠깐 볼까요? 수급 보시면 기관 개인이 같이 사줍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데 무려 2,870억 원. 현선물 시장 외국인 모두 매도고요. 개인 기관 사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매수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밀렸던 건 기관도 같이 좀 던졌는데, 던진 뒤에 기관은 다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매수 물량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삼성전자 5만 원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네요. 8만 원이 이탈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지금 시총 6위로 내려왔고요. 현대모비스 상승하는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뭐 나란히 0.41%씩 내리고 오릅니다. 셀트리온 빠지고요. LG화학이 소폭 올라가는 가운데 신한지주도 지금 조정을 살짝 받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30선인데 0.7% 하락합니다. 코스닥이 630선을 좀 지켜주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31이 장중 고점, 저점은 627. 코스닥도 오늘 쉽진 않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기관이 매수 물량을 확 줄였네요. 41억 원대까지. 그리고 개인이 587억 원 사주고요. 외국인이 527억 원 파는데, 일단 뭐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누르다 보니까 시장 지수가 가질 못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HLB가 좀 문제입니다. HLB가 104,600원대까지 지금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재가 하나 오늘 또 기사가 아침부터 나오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만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KMW가 오랜만에 4%대의 급등입니다. 이 하락장에서 KMW 4%대의 좋은 흐름들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은 빠지지만 메디톡스는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무려 6%가 넘게 빠져내려가면서 시총 순위에서도 확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중에 HLB와 헬릭스미스가 시총 10위권 안에서 크게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또 밀려 내려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장 초반보다 많이 선방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한 게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2,870억 정도 현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연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는, 어제까지 4조가 넘게끔 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까지 더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감매수 구간에 이제 좀 진입을 했습니다. 워낙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감매수 구간에서 이제 과열이 됐기 때문에 과열이 쉽게 되면은 자 원달러 지수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달러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은 딱 계속해서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5일선 깨는 음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가장 좀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달러 지수가 더 상승하고 5일선 깨지 않고 상승한다 하면은 계속해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코스피로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분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11월 8일 이후에 이 떨어지는 이 파동,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에 한번 떨어졌다가 자 반등이 나왔고 또 조정이 나오고 좀 반등이 나왔는데, 뭐 내일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 하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사이클이 아직은 마무리 다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조정에 문을 좀 열어놓고 여러분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럴 때는 이제 종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종목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 집중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좀 수급이라든가 거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래 매체 쪽 이걸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의원님? 네, 일단 뭐 저는 뭐 좋지는 않죠. 시장은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 외국인 쪽에서 콜옵션 포지션이 일단은 조금 더 많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단기적인 좀 저점을 형성하지 않나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이렇게 지금 하더라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를 넘어서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2101선을 넘어서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요 점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대로 올라서더라도 2101선 올라타지 못하면 그대로 다시 또 음봉으로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2101선 꼭 올라타는 거 확인하시고 시장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우리 코스닥 630선 깨지지 않고 반등 줄 수 있겠죠. 내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시장이 코스닥이 630선을 이탈시키면서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이대로 반등을 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이대로 단기적 반등력을 만들어내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까지, 지금 현재 시장까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내일 시초 시장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되, 만약에 내일 이탈시키지 않고 반등력이 좀 나와준다면 짧게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션은 또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8% 하락했습니다. 2084.07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632 이탈이 됐네요. 0.78% 내리면서 629.57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환율 종일 오름세였는데 4원 10전이나 올라가네요. 1187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또 오늘 히든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 의원님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5G 관련된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 분야의 네트워크 솔루션도 회사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회사의 이 5G 솔루션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하면은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발생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 회사가 또 일본 쪽 그 회사들과의 많이 연결했기 때문에, 자, 어떤가요? 도쿄 올림픽이 이제 열리는데, 자,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어떤가요? 5G 시스템에 대해서 다 구현을 갖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일본 업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5G를 하더라도 많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어떤 매출 구조,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걸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눌림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흘러오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 딱 그 종목이 눌림을 정말 잘 주고 있다. 이때 이 종목을 잡지 못한다 하면 다음에 또 언제 또 잡을 수 있나 그 정도로 잘 지금 눌림목을 좀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꼭 잡으셔가지고 이제 도쿄 올림픽 수혜주로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궁금하시다 그러신 분은 샵 0082로 연락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박 의원님도 히든 종목 있죠? 네. 저는 뭐 일단은 특허를 팔아서 특허를 지키는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허를 팔아서 오히려 신기술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좀 지키기가 어렵죠. 분쟁 소송도 하기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그거를 팔아버리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인데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력 살짝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백색가전 핸드폰 및 중대형 지금 백라이트 유닛 쪽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신호등, 전간판, 자동차 조명, LED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5G, 송수신 모듈 등에 적용되는 무선 주파수 반도체 특허 그리고 스마트 조명 및 고출력 LED 패키지 특허 포트폴리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를 이제 경매에 붙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 다음에 1,00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서 신기술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별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살짝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한번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잘 평단을 낮춰서 접근한다면 최소한 뭐 아무리 적게 먹어도 5%, 작게 수익을 내도 5%에서 한 대략 10% 정도까지는 수익을 기본적으로 한번 챙겨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98번님이 YOM 1,700원의 비중 40%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박 의원님 앞으로 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YOM이요? 잠깐. YOM 1,700원의 비중은 40%. 자, YOM 지금 현재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100억짜리가 1,400억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700원. 그러면은 자, 이 상태로 반등력 나와주면 일단은 1,200원이 손절 라인이에요. 1,200원 손절. 자, 이대로 기술적 반등력 나와주면 1,900원 절반 매도. 그리고 조금 상승력이 잘 나와주면 11,500원의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OM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7346번님께서 인탑스 13,900원의 비중 20%.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뭐 회사 구조를 보면은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좀 만든 회사이고 또 매출 구조도 그쪽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폰이 판매가 되면은 당연히 따라서 인탑스 같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이라든가 수상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이제 사업 쪽 같은 성장 쪽으로 상당히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7,170원짜리가 자 21,250원 갔죠. 100% 넘게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이제 패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자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쪽 부분을 걸치고 나서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밀리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이제 안 좋다 하면은 10,000원까지도 더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구간에서의
반등이 조금 나온다 하면 21선이 한 13,0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13,7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탑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8593번님의 크리스탈 종목입니다. 14,900원에 비중 4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하락 후 기술적 반등력이 지금 이미 나온 지금 신약 개발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히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11,500원 정도 부근 찍고 기술적으로 14,700원 이미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포지션을 잡아보니 13,400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13,400원이 손절 라인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반등력이 나와준다면 다시금 저항으로 근접하게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가 14,350원. 그래서 14,300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단기 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그 윗자리 15,800원짜리까지 한번 짧게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지금 짧게 좀 대응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1677번님의 제넥신입니다. 제약바이오 참 많이 오네요. 67,000원의 비중 25%.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상담 들어오는 거의 종목들 보면은 제약바이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물량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업종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아침에 이제 열리기 전에 이 자궁 경부 전환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술 없이도 6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시가를 높게 잡았지만은 오히려 종가에서 시가 대비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흐름이라서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크게 이 종목이 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금 보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게 올라가는 건 맞아요.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이제 가격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지만은 여기에서는 조금 더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여지를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67,0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67,000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에서 좀 매매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파동을 좀 주면서 좀 눌림을 잘 좀 잡아주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자, 51,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계속해서 밀릴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넥신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5977번님의 삼성중공업 8,6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자, 일단은 삼성중공업 원유 운반선 두 척 추가 수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규모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매 분기마다 또는 매 년마다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리고 자산 가치를 깎아먹게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는 감소하고 그러면 시가총액도 다시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저점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재무구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반 순매도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일단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력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평단을 만들어 가려면은 6,000원 이하, 즉 5,900원, 저번에 이제 18년 7월 24일 날 찍었던 가격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00%니까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량 손절하기는 좀 그렇고, 자, 이 상태로 제가 이제 포지션을 한번 짧게 잡아드리면, 자, 이 라인에서 6,750원 라인이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비중이라도 차라리 한 대략 80% 축소하세요. 80% 축소하고 오히려 내려오면은 평단을 좀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은 7,7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을 기술적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추가 매수는 6,000원 아니다. 6,000원이면은 잠시만 다시 한번 지금 파동을 좀 보고
추가 매수는 6,000원 이하로 해서 평단을 끌어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반등력 나오면 7,700원 자리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하치기 전문가님이 자꾸 지금 기침을 하셔가지고 이거 방송 사고 아닙니다. 자, 이 상태로 잘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6,750원 손절 라인 꼭 지키세요. 네, 6,750원 손절 라인. 감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요즘에 좀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서 감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이제 마무리 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끝낼 시간인데요. 인사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예, 하이투자그룹의 하채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